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아시아 태평양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4월 21일 북부 발크주 이슬람 사원에서 시아파 신도들이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기도하던 중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약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80여 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이날 북부의 다른 도시 쿤두즈에서도 군 정비 차량을 겨냥한 폭탄이 터졌고 이 폭발로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이후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IS가 모스크 공격의 배후를 자초했습니다. 그간 ISIS는 시아파를 배교자로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내왔으며 특히 ISIS의 아프간 지부격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IS-K는 현지 시아파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끔찍한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간 소식입니다. 4월 24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카이버 파크툰추아주 파키스탄 아프간 소식입니다. 4월 24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카이버 파크툰쿠아주 북와지리스탄 지역 국경 초소의 파키스탄군이 국경 너머 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3명 이상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군의 중하기 공격을 받고 파키스탄군이 즉각 반격에 나섰지만 군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파키스탄군 5명 이상이 같은 주 쿠람 지역에서 국경을 가로질러 날아온 총알 등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지난달에 파키스탄군이 북와지리스탄 지역으로 잠입하려던 괴한을 저지하다 4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두 공격과 관련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파키스탄 탈레반 TTP가 공격의 배후를 자초했습니다. TTP는 탈레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지난해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 별개의 조직으로 파키스탄 현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고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4월 25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5일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라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각국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자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이날 북한을 포함한 15개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2022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2021년에도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은 세계 최악이다라며 종교활동과 종교물품 소지 등을 이유로 신도들을 박해해왔고 이들이 자유 박탈과 고문, 성적 학대, 강제노동, 처형 등 다양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겪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한 국가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얀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 그대로 포함됐고 아프간,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베트남을 새롭게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알제리, 쿠바, 아제르바이잔, 중화공,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을 종교자유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시리아 소식입니다. 4월 27일 수도 다마스쿠스 교회에서 이스라엘 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시리아군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무장대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공격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자정 직후 이스라엘 북부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됐으며 물질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이 26일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이스라엘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마스쿠스 인근의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 시리아의 목표물들에 대해 수백 차례 공격을 가했지만 그러한 작전을 인정한 적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시설과 무기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며 북부 국경지대의 이란의 주둔을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멘 소식입니다. 4월 25일 예멘 반군 후티 자칭 인사룰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 측에 200명 규모의 포로 교환을 라마단 이슬람 금식 성월 종료 전에 포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유엔에 촉구했습니다. 반군과 사우디 주도 아랍 동맹군은 유엔의 중재로 라마단 시작과 함께 2달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반군은 2,200여 명, 반군 대원 1,400명, 정부군 관계자 823명 규모의 포로 교환을 아랍 동맹군 측에 제안했었습니다. 반군은 휴전 기간 중 포로 석방과 주요 공항 항구에 대한 봉쇄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본격화된 예멘 내전은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사우디는 반군에게 무기와 전쟁 물자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나 공항과 홍해로 통하는 호데이다 공항을 봉쇄해 왔습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4월 24일 시스탄바 발루치스탄주에서 무장 세력 4명이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 국경 경비초소를 공격해 대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대원은 시스탄바 발루치스탄주를 관할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파르비즈 압살란 장군의 아들이라고 IRNA는 설명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총격을 가한 무장 세력 4명을 모두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스탄바 발루치스탄주에서는 이란군 당국과 반체제 세력, 무장 조직, 밀수업자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1월 이 지역에서 무장 세력과 총격전으로 혁명수비대 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단 소식입니다. 4월 24일 수단의 내전으로 피폐해진 디르푸르에서 다시 아랍계와 비아랍계의 부족한 충돌이 일어나 168명이 피살되었습니다. 이번 충돌은 수단이 지난해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전국적 혼란에 빠져든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24일 웨스트 다르푸르주의 크레이니크 지역에서 일어난 충돌로 부상자도 98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방화와 살인이 계속되었지만 지역 정부나 군대의 학살 방지를 위한 개입이나 파병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쿠데타 이후 수단에서는 라이벌 부족들의 끊임없는 전쟁과 공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레이니크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내전으로 최소 88명이 살해됐습니다. 12월 31일 유엔 평화유지군이 철수한 뒤로는 지역 간 부족 간의 간헐적인 격전이 빈발해 왔습니다. 권좌에서 축출돼 현재 감옥에 있는 알바시르 전 대통령은 국제형법재판소 ICC의 전쟁 범죄자와 다르푸스 내전의 대량 학살범으로 지명되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소식입니다. 4월 24일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서 테러범들의 군인들을 겨냥한 공격으로 군인 9명을 포함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알카에다, 이슬람 국가 ISIS 등 극단주의 무장 세력과 연계된 무장 세력들의 공격이 종종 발생하며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말리 중부의 군사기지 3곳이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아 최소 6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서아프리카 국가군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없지만 8년간 이어진 알카에다, ISIS 등 극단주의 무장 세력과 연계된 무장 세력들의 공격은 국가를 황폐시켰습니다.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소식입니다. 4월 24일 국회의 비상사태 30일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내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부켈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하루 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맞서 갱단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비상사태 이후 경찰력이 강화돼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후 한 달 가까이 엘살바도르 경찰은 1만 6천 명이 넘는 갱단 조직원을 무더기로 잡아들였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악명 높은 마라살바투르차 MS-13과 바리오-18을 비롯한 갱단들이 활개를 쳐 한때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살인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전체 갱단 조직원이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대규모 체포 이후 조직원 3만 2천 명가량이 현재 수감된 상태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비상사태를 명목으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엘살바도르 안팎의 인권단체들이 비판과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범죄 감소 성과를 위해 갱단과 뒷거래를 했으며 갱단 조직원이 아님에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체포된 민간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4월 25일 미 백악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드론 테러 위협 등을 막기 위해 정부의 탐지 및 격추 등의 권한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및 정보 당국이 드론 위협에 선제적으로 공격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미 의회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정부 부처 권한을 확대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드론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 몰수 혹은 격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중앙정보국은 미국 내 인적시설 활동에 대한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적대적 외국 정보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정보 당국의 권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드론 테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을 더 이해하기 위해 드론 사고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과 연방보호국 등의 기관들이 민감한 경호 임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회 이상의 드론 탐지 및 무력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유럽, 러시아, 몰도바 소식입니다. 4월 26일 트란스니스트리아의 테러 배후를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도바 측은 테러 공격을 트란스니스트리아 내부 문제로 돌리고 있는 반면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은 테러 공격의 배후가 우크라이나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특정 무장단체의 불법적 이동과 테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트란스니스트리아 내무부는 이날 러시아 라디오 중계 송신탑 2개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들은 최소 3차례 공격이 확인됐다면서 테러 정보를 적색으로 상향한다고 알렸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와 몰도바 접경에 위치해 있는 미승인 국가입니다.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사실상 몰도바로부터 독립했는데 최근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요구함에 따라 제2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사태가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4월 20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오폴은 대표적인 인도주의 위기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때 활발한 물류항이자 제철 생산 중심지였던 마리오폴은 2달 가까이 러시아군에 포위되면서 도시 90%가 파괴돼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침공 전 인구가 45만 명에 조금 못 미쳤던 마리오폴은 현재 10만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식량이나 식수, 전기 등이 끊겨 기본 생활조차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마리우폴에서 살해된 민간인은 최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외곽에서는 대규모 집단 매장지가 위성 사진에 포착되면서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은폐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노시에서 발견된 구덩이는 시신 9,000구를 매장할 수 있는 규모로 우크라이나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실종된 주민들도 속속 나오면서 사망자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였습니다.